세상에 단 하나의 방정식이 우리가 알던 현실 전체를 그냥 뿌리부터 뒤 흔들어 놨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얘기할 이 방정식이 바로 그런 녀석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영원히 바꿔버렸죠.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 이 세상이 정해진 운명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오직 확률로만 굴러간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질문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세기 말 물리학의 세계로 한번 가보시죠. 이때만 해도 과학자들은 이제 물리학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대한 균열 직전이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뉴턴의 법칙, 이게 거의 신의 섭리나 다름없었어요. 우주의 모든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했으니까요. 근데 현미경으로 원자 같은 아주 작은 세상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특히 흑체 복사라는 현상에서 자외선 팝탄이라는, 이건 뭐 기존 법칙으로는 정말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막 튀어나온 거죠. 그야말로 견고했던 지식의 성에 금이 쫙쫙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알던 고전 물리학, 야구공을 던지면 그 공이 어디로 어떻게 날아갈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죠. 근데 오른쪽, 양자세계의 전자는 완전 딴판이에요. 정해진 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구름처럼 파동처럼 쫙 퍼져나가는 거죠. 이건 뭐 규칙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과학자들이 그냥 손 놓고 있진 않았죠.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에너지가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알갱이,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양자 개념을 처음 던졌어요. 그리고 닐스 보어가 이 아이디어를 원자에 딱 적용해 봤더니 와,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이건 임시 방편 같은 거였죠. 수소 원자만 넘어가면 계산이 틀리고 왜 그래야 하는데?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는 답을 못했거든요. 판을 아예 뒤집어 버릴 그런 새로운 게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혼돈의 마침표를 찍을 새로운 규칙책을 들고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엘빈 슈레딩거가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이때 속도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1924년에 드브로이가 야, 사실 모든 물질은 파동이야 라는 당시로선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던져요. 근데 불과 1년 뒤에 슈레딩거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서 산장에서 이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방정식을 딱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발표하는데 이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수치를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예측해버리면서 그냥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혁명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대체 뭐냐? 제일 쉽게 말하면요. 양자 세계 버전의 F=m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상에선 F=ma 공식으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잖아요. 똑같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의 상태, 그러니까 파동함수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려주는 그 동네의 최종 보스급 규칙인 셈이죠. 여기서 슈레딩거의 천재성이 진짜 제대로 드러나는데요. 그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거의 100년 전에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발견했던 어라? 빛이 가는 길이랑 입자가 가는 길이 희한하게 닮았네? 하는 오래된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남들은 다 잊고 있던 이 아이디어에서 슈레딩거는 고전역학과 이 새로운 파동역학을 연결할 거대한 다리를 본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자, 방정식은 완벽했어요. 계산하면 예측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골 때리는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방정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동함수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 본인조차도 다른 과학자들이랑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지 못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파동함수가 도대체 뭐냐?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당대 최고의 천재들을 어마어마한 논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이 두 관점은 그냥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철학 자체가 달랐어요. 슈레딩거는 파동함수는 진짜다. 전자가 구름처럼 실제로 공간에 쫙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굳게 믿었죠. 물리적인 실체라고 본 거예요.
근데 동료였던 막스 보르는 훨씬 더 기묘하고 혁명적인 해석을 내놔요. 아니야, 파동함수는 실체가 아니야. 그냥 이 지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몇 %인지 알려주는 정보, 그냥 확률의 파동일 뿐이야, 라고요. 슈레딩거는 이걸 정말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자기의 그 아름답고 우아한 방정식이 무슨 도박판에 주사위 던지기 같은 확률 게임으로 취급받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말 좀 보세요. 나는 그게 맘에 안 들고 내가 애초에 그딴 거랑 엮였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와, 이 정도면 거의 혐오에 가까운 감정이죠? 그래서 슈레딩거가 칼을 빼듭니다. 그래? 당신들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그 확률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 세계에 적용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지 내가 보여주지. 이렇게 작정하고 만든 게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고 실험,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지지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비꼬고 이거 봐, 완전 헛소리잖아 라고 폭로하려던 거였어요.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완벽하게 밀폐된 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 고양이 한 마리를 넣고요. 1시간에 정확히 50대 50 확률로 붕괴하는 방사성 원자 딱 하나를 같이 넣습니다. 만약에 이 원자가 붕괴하면 그 신호를 받은 장치가 망치를 툭 쳐서 독약병을 깨트려요. 그럼 고양이는 죽게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딱 1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아직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 과연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당시 물리학계의 정설이었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요. 우리가 보기 전까지 이 원자는 붕괴했다와 붕괴 안 했다는 두 가지 상태가 그냥 겹쳐져 있는 아주 기묘한 중첩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원자의 운명이 고양이의 운명이랑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고양이는? 네, 바로 이겁니다. 고양이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그 운명을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고양이는 삶과 죽음이 뒤섞인 유령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슈레딩거가 바로 이 부조리함을 세상에 까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고양이 역설은 결국 야, 그럼 진짜 현실이라는 게 대체 뭐야? 라는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논쟁은 100년이 다 돼가는 오늘날까지도 물리학과 철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역설을 풀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첫째, 코펜하겐 해석. 우리가 상자를 딱 보는 순간 그 애매하던 가능성의 파동이 붕괴하면서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의 현실로 확정된다. 즉, 우리의 관측이 현실을 결정한다는 거죠. 둘째는 다세계 해석인데 이건 더 스케일이 큽니다. 파동은 붕괴하지 않아. 상자를 여는 순간 우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한쪽 우주에선 당신이 살아있는 고양이를 보고 다른 쪽 평행 우주에선 죽은 고양이를 보는 거지.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어질어질하죠? 아직 이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끌리시나요? 우리의 관측이 현실을 만든다는 코펜하겐 해석, 아니면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는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다세계 해석.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이런 지적인 탐험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